안녕하세요. 메디온테크 2022년 12월 오늘은 며칠입니까, 윤기호 원장님? 24일.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확실히 이제 코로나가 거의 이제 끝나가면서 제가 정말 네네. 재밌는 경험을 한 게 여러분들한테 좀 즐거움을 드리려고 다이소 지하에 내려가가지고 크리스마스 뭐 루돌프 코나 뭐 어, 사슴들이 이런 걸 좀 사오려고 갔어요. 갔는데 네네네네. 완판이에요, 완판. 드디어 이제 야, 코로나가 끝나고 한국도 좀 내수 경기가 네네네. 경제가 내년에 좀 좋지 않을 걸로 다들 전망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서민들은 또 사고 쓰고 먹고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 네네. 한국 기업 많이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힘든 것들이 많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각종 좋은 소식과 또 활기찬 새로운 메디칼 파트의 테크놀로지의 새로운 영역들이 또 수익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많이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 기자님 지금 장소가 어디세요? 네, 사실 저는 그 사이에 좀 인디아나로 옮겨가지고요. LA나 샌프란시스코, 뭐, 그리고 라스베가스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 소식을 또 계속 전해드릴 생각이고, 또 이제 지금 한국에 계신 두 분의 원장님들도 기회가 되실 때 또 미국 오셔서 또 이런 메디카 테크놀로지 쪽을 좀 소개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들, 이제 크로스보더 프로그램들도 운영하려고 지금 현재 제가 미국에 와 있습니다. 뒤에 배경이 CES 맞죠? 예, 작년에 CS 때 이제 올해 사실 올해죠. 아직은 올해죠. 아직 맞다. 2022년 아직은 올해입니다. 그때 1월 달에 찍었던 화면이고요. 예, 예. 뭐 사실 사람이 이때 제일 많이 왔을 때 찍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괜찮았는데 올해 괜찮았는데 이 오미크론 때문에 막판에 취소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이따가 CS 이야기하겠지만 CS만 아마 내년 CS는 좀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CS로 이제 배경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CES가 열릴 텐데 저도 이제 그 조인해서 다음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년 초에 CS 보러 우리 윤기문 원장님도 미국으로 내가 날려버리면 네. 여기는 나의 세상이네. 네, 혼자. 혼자 안 오지. 내가 예쁜 아가씨를 한 명 딱 앉혀놓고 내가 방송 진행할 겁니다. 내년에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내년에 어쨌든 디지털 헬스, 디지털 메디컬 테크놀로지 소개하실 때 뉴 멤버를 데려오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야, 야, 둘이는 한국에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보기 싫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CES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텐데 CES 전반적인 얘기를 좀 짧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보는 2023년 CES. 네. 예, 뭐 사실 CS는 뭐 한국 분들이 워낙 많이 아시는 행사시고요. 제가 일단은 PPT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그거를 네. 공유를 드리면서 한번 저희 그 파일 어차피 편집해야 되니까 이거 좀 다른 걸 볼게요. CS는 뭐 저기 글에 나와 있듯이 매년 1월에 네바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인데요. 뭐 약자로는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 근데 CS 이렇게 부르는데 최근에는 뭐 가전이라는 말은 별로 없고요. IT라든지 모빌리티 그리고 뭐 디지털 헬스, 뭐 AI, 메타버스 쪽으로 사실상 IT를 기반으로 한 모든 영역의 최신 트렌드를 소개하는 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업체들도 뭐 상당히 많이 가고요. 뭐 제일 큰 업체가 삼성이죠. 삼성, LG 업체들이 또 가고 총 기업들이 한 2,500개 이상 된다고 해요. 올해 해서 19년은 열리긴 했는데 그때까지는 괜찮았고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열렸어요. 2021년에 다시 이제 오픈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조금 규모가 좀 줄어들었고 그래도 뭐 매년 한 1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이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한국인이 뭐 상당 부분 많고요. 예전에 중국 분들이 많으셨는데 미국이랑 중국이랑 관계가 좀 안 좋아지면서 중국 분들은 좀 많이 이제 안 오고 한국이 사실 최다 방문객이자 최다 전시 업체,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왜 우리가 사실 이 메디컬 테크놀로지 프로그램에서 CS 소개하냐? 사실 CS가 뭐 소비자 가전 PC 쪽에서 성장을 했지만 특히 올해 주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주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헬스, AI, 안티에이징, 웰빙, 웰다잉 이런 쪽에 뭐 상당히 특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헬스가 컸었고, 그러니까 올해도 컸었고, 내년에도 사실 헬스 쪽은 제일 커지는 걸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상세한 이야기들은 이게 업체들 지금 제가 보여주신 업체들이 이제 참가한 업체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 영어로도 나와 있긴 한데 예 디테일스 업체들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지금 나오는 거고 굉장하네요. 예 엄청 계속 많다. 추가가 되고 있어요. 이 중에서도 사실 뭐 상당수는 아마 아시는 업체들, 국내 업체들도 있고 해외 업체들 중에는 주로 디지털 헬스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또 대부분은 또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원격 진료 부분들이 또 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나와 있고 뭐 라이프스타일이든 나중에 스마트시티든 여기서도 다 디지털 헬스, 스마트 홈도 마찬가지죠. 사실 다 연관이 있죠. 사실 집도 건강이랑도 연관이 있고 뭐 사실 스마트시티도 뭐 지속 가능한 부분에서 그런 의료 서비스들을 어떻게 인제 고도화해서 제공할 수 있느냐. 사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사실상 1 월부터 8 일까지 5 일부터 8 일까지 진행되는데 빌드 헬스가 어 새로운 축을 기록하면서 전체를 다 이제 이렇게 좀 관할 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요번에 참가한 업체들을 보니까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그 CES를 갔을 때는 그야말로 그냥 순수하게 테크놀로지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고 지금은 참가 업체들 몇몇을 살펴보면 물론 자동차도 있고 뭐 다양한 뭐 모빌리티도 있고 뭐 다양한데 확실히 헬스케어 분야 기업들이 참여 업체가 많이 진짜 정말 폭발적인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기술이 사람과 휴먼과 붙는 접점이 사실은 메디칼이니까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을 밟아 나가는 방향성 같습니다. 지금 이 사진도 보시면 이거는 사실 메디컬 헬스긴 한데 이게 강아지를 위한 메디컬 헬스거든요. 이 네. TT케어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는 아마 뭐 기술은 많이 아실 거 똑같이 아실 거죠. 뭐 AI 소프트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제 그 개의 어떻든 생체 개의 어떤 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게 어, 인제 뭐 실제로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약간의 예측 그래서 인제 뭐 사실 강아지는 말을 못 하니까 문제가 있으면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이 질병들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예측을 AI로 예측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수의사들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버추얼 컨설팅까지 받게 하는 이런 솔루션이에요, 이 솔루션이. 근데 그렇군요. 뭐 아시지만 이런 솔루션들이 사실 그 인간의 그러니까 사람 관련돼서 되게 많잖아요. 비슷한 것들 네. 그대로 애완동물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죠. 예. 그 이제 말씀 주신 그 지금 TT 케어라고 하는 회사와 비슷한 회사가 한국 회사에도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예예. 꼬리를 이상하게 긋는다든지 이게 기분이 좋으면 강아지가 꼬리를 위로 들고 밑으로 내려온다든지 그쵸. 예. 낑낑거리는 소리에 대한 인식을 해서 AI 카메라로 인식을 해서 그 보호자한테 직접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동물병원까지 어. 그런 솔루션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 중에 하나 아까 TT케어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그 동물에 대한 인간과 휴먼과 같이 교류하는 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도 나중에 소개할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음. 일단 디지털 헬스가 업체들이 인제 이게 크게 보면 CES가 인제 뭐 세계관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서 인제 LVCC 라스베가스 컨벤션 홀 그중에 노스홀이라고 있거든요. 노스홀에서 집중적으로 전시가 됐는데 이 중에서 올해 뭐 여러 개 업체들이 뽑은 업체 중에 한 3개 정도가 좀 두고 나타났는데 하나가 에보트예요, 에보트. 에보트는 어, 아시겠지만 그 이제 코로나 할 때 진단 키트 만들었던 업체죠. 그래서 작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심했기 때문에 에보트가 실제로 참가자들한테 자가 진단 키트를 그냥 나눠 주기도 했거든요. 에보트가 지금은 뭐 부정맥 치료 기기인 무연 심박 조율기를 이번에 아마 공개를 하고 그리고 만성통신 통증 그런 제어기들 이렇게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PT는 여기까지는 좀 보고요. 그리고 이제 윤 원장님이 만드신 PT를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소개할 내용이 이번에 트렌드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국에 이제 참가하는 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열심히 디지털 헬스케어를 제도권 내로 들어오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국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마이데이터라고 그래서 보건 쪽의 데이터는 그 데이터가 5개의 마이데이터의 사업 중에 제일 먼저 금융부터 통합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뭐 토스나 카카오나 뭔데 보면 모든 자기의 그 금융을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시작이 됐는데 향후에는 이제 본인이 데이터 소유권을 갖게 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병원을 가든
어디서 치료를 받든 자기가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을 임상 연구나 디지털 헬스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동의를 하면 여러 회사들이 익명성을 가지고 그걸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거를 새로운 분석 서비스 그리고 진단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제도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빠르게 하고 있고 잘 될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을 굉장히 발전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을 보시죠. 정말 중요한 이 부분 같습니다. 네네. 이거는 포브스라고 하는 밑에 있는 자료에 나온 건데 최근에 이제 디지털 헬스에 대한 5가지 트렌드인데 첫 번째는 AI라고 하는 AI는 뭐 산업적으로든 아니면 뭐 의료계이든 사용을 해서 요즘은 컴퓨터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컴퓨터 특히나 그래픽 카드가 좋아졌기 때문에 연산자를 활용을 해가지고 진단을 한다거나 혹은 뭐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단계를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미지를 분석을 굉장히 빠르게 해서 의사를 도와서 진단할 수 있는 뭐 뷰너나 루닛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보험 서비스들이 각각 다 다르고 병원마다 보험 청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 전체 시스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AI 솔루션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게 이제 가장 트렌드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가장 핫한 이슈인 텔레메디슨, 뭐 여러 가지 이름도 나올 수 있는데요. 리모트 헬스케어라고 해서 뭐 버추얼 가상 병원이라든지 혹은 뭐 헬스케어를 서로 연결시키는 서비스 그리고 이제 텔레헬스라는 이름 그리고 뭐 굉장히 많죠. 리모트 헬스부터 텔레헬스부터 뭐 여러 가지를 굉장히 쓰고 있는 가장 핫한 이슈고요. 결국에는 의료 비용을 낮추는 대로 하기 위해서 집안에서 치료받게 하고 그리고 멀리서 수술도 하고 처치도 하고 미리 준비도 하고 있다는 걸 준비하고 있고요. 영국에서는 수술 전에 모든 사람들을 미리 집안에서 처치부터 이런 준비를 다 하게 하고 병원에 오기 전에 모든 걸 다 끝내고 병원에서 잠깐 수술만 하고 퇴원하는 거를 서비스를 앞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2023년에 바로 시행하겠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 되면 이제 우리 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네. 같은 자원을 가지고 좀 더 많은 환자를 이제 진료해 줄 수 있다면 네. 아무래도 국가는 비용 대비 효율성을 가져가고 우리는 지출에 대한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뭐 원격 진료가 워낙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이제 핫한 이슈에 두 번째 항목이 굉장히 핫하게 떠오릅니다. 세 번째는 미국에 계시면은 뭐 한 기자님 가시겠지만 의사를 만나려면 적어도 뉴욕이나 이런 대도시에서 만나는데 가정의학과 만나는데 예약하면 45일이 평균 걸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도 이마트에 병원 생기는 것처럼 지하철역에도 생기는 것처럼 미국도 컨비니언스 스토어, 약국 스토어나 혹은 뭐 월마트 이런 데에다가 부스 같은 거 차려놓고 거기서 이제 원격 진료도 하고 백신도 맞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소매 헬스케어라고 해서 디테일 헬스케어라는 게 있고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차고 있는 뭐 여기 애플 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 일단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돼요. 그 정보 안에 들어가 있게 되고 또 두 번째는 미리 계산을 해서 데이터를 넘겨주기 때문에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런 모든 정보들은 데이터를 개인화해서 요즘은 우리나라도 미리 검사를 해서 피검사 내지 여기 침을 보내면 카페인이나 혹은 뭐 비만이나 이런 것들 당신이 얼마만큼 이 카페인의 대사를 빨리 할 수 있냐 늦게 할 수 있냐 이런 것도 데이터가 나옵니다. 미국의 테니스네미 같은 경우에는 조상도 찾아주는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약물에 잘 듣는지 안 듣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화된 맞춤 치료가 이제 가능하게 됐고 그런 헬스케어가 이제 된다. 이 5가지를 잠깐 염두해 주시면 첫 번째는 AI, 두 번째는 멀리서 치료할 수 있는 텔레헬스, 세 번째는 소매, 네 번째는 웨어러블한 들고 다닐 수 있고 착용 가능하고 다섯 번째는 개인화된 서비스. 이게 서로 믹스가 돼 있습니다. 마지막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분은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의 쿠트라에서 하는 데서 발표를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스타트업 트렌드의 최근의 트렌드를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텔레헬스 아까 말씀드린 거고 AI를 이용한 드러그 R&D,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하고요. 헬스케어의 비용을 절약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김병학 이분이 미국에 계신
그 헬스의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를 이용해서 청구하는 서비스를 굉장히 간단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보험 서비스 중에 의사와 환자랑 얘기할 때 필요한 보험의 단어를 선택해서 그 단어만 뽑아내서 청구하는 데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멘탈 헬스나 워먼 헬스 쪽에서 많이 지금 쉽게 접근 가능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슬라이드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시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좀 XR이라고 그래서 VR이나 AR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앞서 기사에 나온 것처럼 삼성이나 LG나 애플이나 내년에는 아마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 얘기를 이번에 CES 가서 제가 좀 준비할 수 있으면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에는 제가 아까 한 기자님이 보내주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네, 업체가 스타트업으로 아까 한 기자님이 소개해준 회사를 다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 색깔 표시를 다 해놓은 게 아까 말씀드린 1번이 AI라고 했고요. 1번에 있는 항목보다는 노란색의 2번의 항목에 있는 회사가 많은 것을 보고 계실 겁니다. 이게 2번이 아까 얘기한 텔레. 직접 다 좀 분류를 다 하신 거예요. 네네, 사이트 다 어,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밤을 새서 자 기업들 다 분석하신 거네요. 근데 잠을 안 잡니다. 보실 때 좀 잠을 안 자요. 여기 잠 안 자는 사람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슬립 회사도 있고요, 침대 만드는 회사도 있고, 인간이 관여된 모든 그 여러 가지 디지털한 헬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지금 60몇 개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 CLC에 참가하는 한국 그룹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제가 사우스 코리아로 서칭해 보니까 98개 나오더라고요. 이야 많이 나오네요. 요거는 스타트업만 제가 여기 꼽아드린 것만 보여드린 스타트업만 거고. 줄인 도표입니다. 네. 보면 재밌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가서 관심 있는 분야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윤기범 원장님이 보여주신 그 PPT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이 감회가 새롭달까. 제가 옛날에 그 의대 졸업하고 그 군대 제대한 다음에 의사 생활을 안 하고 그때 했던 게 그 회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회사가 이름이 이제 추억의 MD 세이버라고 메디칼 데이터, 그러니까 의료 진료 기록이죠. 진료 기록 세이버, 그러니까 저장한다, 뭐 은행, 뭐 뱅크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윤기호 원장님과 저희가 처음 만났습니다. 저희들이 의사들끼리 모여서 이제 저희가 했던 아이템 자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료 기록을 이 병원 저 병원 흩어져 있잖아요. 특히 또 장기적으로 추적해야 되는 뭐 성인병 같은 걸린 경우에는 뭐 혈액 검사 주기적으로 하는 것들이 뭐 이 병원에서 저 병원에서 다 흩어져 있으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의 주인은 결국 환자의 것이거든요. 그 의료 데이터는 개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소유가 의료기관이 있지 않고 의료기관은 관리의 주체이고 그 데이터의 소유주는 개인 환자분의 것이기 때문에 환자분의 동의를 얻어서 그 데이터 기록들을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좀 클라우드 개념이죠. 거기다 통합 세이브. 관리하는 개념인 네. 거죠? 만약에 이분이 밤에 의식불명 상태로 길에 쓰러졌어. 그러면 대학병 응급실 실려갔어. 그러면 환자가 말을 못하고 있으면 뭘까 외상이 없으면 내과적인 질환이 있거든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갑에 신분증이 있다 그러면 물론 이렇게 뭐 조회를 딱 하면 뭐 개인 병원이든 다른 병원이든 진료받았던 기록이 혈액 검사라도 쭉 뜨면 이 사람이 당뇨가 있었구나. 당뇨가 있었는데 당뇨 관리 수치가 보니까 약간 불규칙하다. 즉 당뇨약을 뭐 잘 못 먹었거나 그런 좀 관리가 힘든 환자였구나. 그럼 일단 뭐 저혈당 쇼크라든가 이런 걸 의심해서 바로 우리가 응급처치를 보다 빠르게. 우리 응급실 가면 다 경험 있을 거예요. 검사한 데면 몇 시간 뭐 반나절 넘어가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꼭 필요합니다만은 그런 시간적인 단축하면 응급의료 등에서 많이 쓸 수 있고 또 이제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만성질환자들은 그런 추적 관찰에서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내가 먹는 네. 약 성분과 함량이 과연 유의한가 아니면 뭔가 체인지를 줘야 되는가 그런 데도 참 좋고 저희는 주로 환자 입장에서 그런 이제 그 개인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익명성이 아니죠. 그 사람의 그 실명 데이터를 물론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쪽 회사를 다녔었어요. CS에서 대부분이 사실 개인 데이터들, 퍼스널 데이터를 관리해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의료진들과 원격으로 연결해주고 사실 이게 기본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사실 맞춤형 진료 네. 사실 똑같잖아요. 이 OTT하고 그 추천해주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콘텐츠 추천해주는 거랑 자기한테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거랑 사실 같은 개념이잖아요. 근데 제가 비의료인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좀 의료 쪽이 전문적이기도 하기도 하지만 법적 규제들이 또 많다 보니까
이게 그 진짜 그냥 그 관리의 어쨌든 엄격함 때문에 좀 그 중요한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환자가 정말 중요한데 그 부분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국회에 기반돼 있는 그 법률도 읽어보면 주로 데이터들을 익명화 처리하여 그것을 이제 공익적 목적으로 네. 활용한 경제적인 수치에 활용한다가 좀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좀 잘 낸다면 한 발 더 나아간다 할까요? 좀 법령 개정이나 또 네. 의사분들의 또 의식도 조금 바뀌어야 하고 또 정부 관계자들도 좀 의식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 이제는 그 실명화되어서 자기 개인 데이터의 소유권을 환자에게 좀 넘겨주고 그런 저희가 옛날에 23년 전에 못 이룬 꿈이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 많은 진짜 네. 산업과 또 우리나라가 잘 할 수,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단일 건강보험제도이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이 생각하기가 다른 나라에 음. 비해서 좋습니다. 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의료도 발전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 시범 모델을 할까요? 전 세계 수출할 수 있는 개인의 그 기명화되어 있는 자기의 실명화되어 있는 의료 데이터를 평생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든다면 이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음. 충분히 해외에 우리가 비즈니스화 모델을 할 수 있다. 모든 스타트업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데이터거든요. 그 데이터 지금 보시는 채널의 시청자분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데이터를 일정한 규칙에 있어서 분석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실 때는 일기도 그렇고 여러분이 쓰시는 하나하나의 데이터들을 잘 모아놓는 것도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의료 데이터 일기장이죠. 혹시 뭐 저희가 또 메디컬 테크놀로지 쪽에 또 올해는 진짜 이 사이트와 이 서비스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소개해 나갈 텐데 뭐 특정한 분야에 관심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어디 소개하실 분 있으세요? 예.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한 5가지 트렌드 중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는 회사를 주로 중점적으로 얘기할 거고요. 이번에 CES 가서는 다른 회사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이 채널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서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에 있는 디지털 헬스의 스타트업들한테 오히려 정보를 주는 양방 소통할 수 있는 우리가 전문가들이 볼 때 의사의 입장으로 그리고 이제 의료의 최종 공급자의 입장에서 한번 그걸 분석하는 서비스를 좀 내년에는 한번 꾸준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밤에 잠 조금만 자서 좋은 자료 만들고 좋은 기업들 발굴하고 새로운 메디컬 테크 쪽의 시세 동향 잘 파악해서 즉시성으로 날려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도 이게 새로운 시도인데 점점 갈수록 조금 재밌고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또 좋은 정보를 또 전해드리고 이게 또 서로 모든 사람에게 돈이 되는 정보들 이런 정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메리 크리스마스로 끝내죠. 네, 메리 메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네.